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99% 하락 구간이 나와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4,200원 너무나도 저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했나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했나요? 엄청난 급락이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주가 큰 폭의 상승 구간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급적으로 보세요. 명확하게 개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붙어주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든 이전의 저점 부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 앞 구간에 있는 부분을 깨고 강하게 이탈 부분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개인들의 물량을 저가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 보여줬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밑에 모든 이평선들이 있나요? 이평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밑에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다 큰 폭의 하락 구간이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적으로 주가는 무조건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때문에, 반도체의 고점론 때문에, 아니면 반도체 보조금 폐지 때문에 결국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주체가 있고 장기간 매수를 했고 이미 우리는 1,000만원, 2,000만원 손해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 입장에선 이미 엄청난 물량을 확보를 한 주체 입장에서는 주가를 하락 구간을 키우거나 주가를 상승 구간을 키울 때 어떠한 계획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엄청난 돈이 이미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향후 주가가 얼마만큼 하락 구간을 키울지, 향후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 구간을 키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가벼우니까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미리 매수한 주체는 이미 엄청난 매수 물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주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네 마음대로 주가를 설정하는 변동성을 활용을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 구간을 키웠을 때 그리고 하락 구간을 키웠을 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기준으로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꾸준하게 상승 구간에 있었을 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줄었을 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56%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국인들이 매수만 진행을 하고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승 구간을 이룰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하락 구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실질적으로 하락 구간을 이뤘을 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줬고 이 앞 구간에서 꾸준하게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물량들을 그대로 누가 받아냈다? 개인들이 받아냈다고요. 그런데 이 개인들이 자신의 순수한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대출을 활용을 했다고요. 대출을 활용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간과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딱 들어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마다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나서 이때 당시에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구간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까요?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 왜요? 이 윗구간에서 개인들이 신용까지 받아가면서 주가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 구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개인들이라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주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전에 저점 부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깨는 강한 하락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 당시에 산 개인들의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동시에 이 저가에서 매수세까지 함께 실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재차 상승 구간을 이루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아무리 10조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고가권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줬나요? 이 아래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줬나요? 이 아래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줬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 고가권 대비해서 이 저가권까지 18조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줬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10조를 매수를 해줬다라는 건 결국은 뭐다? 최대한 이 저점 부분을 이탈을 하지 않으려는 흐름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을 무려 10조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이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연번 6번과 연번 14번에 주식 수가 변경이 되었죠. 124만 주를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 건데 그 주인공이 누구다? 홍라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도대체 추가로 담보를 증권사에 했냐?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삼성일가 또한 반대 매매 위험성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삼성전자에서 10조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외국인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50% 이상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윗구간의 반대 매매 물량들과 그리고 주가가 조금 더 하락 구간을 키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일가 또한 반대 매매 위험성에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전의 저점 부분을 깨는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삼성전자만 바라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도 한번 봅시다. SK하이닉스도 똑같은 흐름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 구간을 이루었을 때 반대 매매 물량들과 저가 매수세가 실려주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 구간을 이루고 나서 재차 하락 구간이 분명히 나와주죠. 하락 구간이 나와줬을 때 어때요? 엄청난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실적이 괜찮다 이런 얘기 다 빼놓고 사실상 주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하락 구간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다?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하락 구간을 키워왔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평선들이 어때요? 완전히 역배열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약한 흐름을 보여줄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최대한 수익으로 기회로서 가지고 가보자고요. 결국은 뭐다? 주가가 큰 폭의 하락 구간을 이루고 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큰 폭의 상승 구간 이룰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재차 상승 구간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거다. 보세요. 이 뒷구간에서도 한번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 구간을 이루다가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 엄청난 하락 구간이 나와줬죠. 이때 당시도 보세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반대 매매 물량들과 저가의 매수세가 함께 뒤엎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큰 폭의 거래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때 당시에 하락 구간이 짧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단 이틀 만에 15%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큰 폭의 상승 구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놓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10만원까지 상승 구간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10만원 전부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결국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4,000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키우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손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절을 하고 내가 삼성전자 안 본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 구간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또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 구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또다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7만원에 손절을 하고 내가 다시는 주식 안 한다라고 하고 삼성전자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10만원까지 상승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접근을 해야겠어요? 확률적인 접근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접근을 해야겠죠.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저점 부분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저점 부분을 깨고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투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구간에서 5억이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50억, 500억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저점 부분을 깨려고 할 거예요. 깨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깨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붙어주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모든 이평선들을 재차 이탈하면서 그리고는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와줬다라는 건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엄청난 변동성이 화요일날 아침에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갈 건데 제 방송 처음 보신 분들 계시고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연락처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010-7162-8706 이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남겨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기에 잡아가야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된다. 주식은 결국은 뭐예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해놓고 3% 5% 약속일 때 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기가 오더라도 매수할 수 없을 뿐더러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는데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물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동성 심한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라.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다?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있죠? 영상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시청자 참여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설문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 설문지 내용 그냥 대충 확인하는 게 아니라 따로 시간 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뭐다? 무료다. 돈 한 푼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시면 된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셔라. 끝으로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4억 정도 잃어본 다음에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을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기법 책을 그동안 유료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지만 이번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최대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보이시죠? 더보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무료 혜택과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까지 답변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락처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제가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설문지 참여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소중한 구독자로 인식할 수 있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저만의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